이 말에 속아서 그냥 서명해버리면 정말 난감합니다. 상담하다 보면 이렇게 피해본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안녕하세요, 왕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근로계약서는 처음에 쓸 때도 조심해야 하고 계속 일하다가 중간에 다시 쓰자고 할 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서로 동의해서 진행하는 건데 내가 잘 모르는 상태로 동의해버리고 나에게 불리하게 적용된다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근로계약서 내용은 꼼꼼히 살펴보고 서명하는 게 좋고요. 바로 서명할 필요도 없긴 합니다. 사장님이 계약서를 주면 받아서 쉬는 시간에 보고 서명하겠다, 잘 살펴보고 내일 와서 서명하겠다 라고 해도 되는데요. 사실 그렇게 해야죠. 여러분들이 노무사가 아니잖아요. 이 계약서 내용 전문적으로 다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현실에서는 그렇게 말하기가 좀 부담스럽죠. 마치 사장님과의 신뢰관계가 좀 깨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고, 사장님한테 내가 찍히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 노동자들은 그냥 앉은 자리에서 서명합니다. 그래서 피해보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제가 딱 두 가지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외워야 돼요. 대부분의 노동법 상식은 대충 알고 있으면 됩니다.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게 문제라는 것 정도만 알고 있어도 그때 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도 돼요. 하지만 근로계약서는 좀 다르죠. 앉은 자리에서 서명하고 나면 끝이에요.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정말 나한테 크리티컬하게 문제될 수 있는 조항은 잘 숙지하고 있어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포괄임금입니다. 이렇게 피해보는 분들 되게 많아요. 입사해서 근로계약서 쓰고 잘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해요. 그런데 임금 구성 항목이 막 바뀌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기본급 260만원, 식대 20만원 이렇게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1년 됐으니까 다시 쓰자. 그런데 금액 총액 자체는 280만원이 맞는데 기본급 210만원, 연장수당 40만원, 휴일수당 20만원, 연차수당 10만원 이렇게 뭐가 많아졌어요. 기본급은 좀 내려가고 나머지 뭐가 많아졌습니다. 사장님 이게 다 뭐죠? 갑자기 왜 이렇게 바뀌었죠? 라고 물어보면 사장님은 막 둘러대요. 이거 어차피 280만원 받는 건 똑같은데 세무사가 뭐 세금 신고 때문에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금액만 이렇게 쪼개놓는 거다. 받는 금액은 똑같다. 이 말에 속아서 그냥 서명해버리면 정말 난감합니다. 상담하다 보면 이렇게 피해본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서명하고 나면 갑자기 본색을 드러내는 사업주들이 있어요. 과거에는 주말에 추가로 일을 하면 추가 수당을 더 줬는데 이제는 달라고 하니까 못 주겠다는 거예요. 인사팀에다 물어봐도 포괄임금으로 다 들어가 있다. 연장근로수당 거기 40만원 보이냐? 그거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더 안 줘도 된다.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틀린 말도 아니라서 참 대응이 어렵습니다. 애초에 너무 불리한 계약서였고요. 급여가 삭감되는 계약서예요. 그래서 서명을 해줄 필요가 없었는데 서명을 안 한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거나 해고를 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불리한 계약서인지 어느 순간 갑자기 사장님이 계약서 쓰자고 딱 불렀을 때 보면은 내가 알아야죠. 그러려면 포괄임금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어야 합니다. 먼저 시급을 구하면 돼요. 시급 구할 때는 이런 연장수당, 휴일수당, 연차수당 다 뺍니다. 그럼 기본급 210만원 나누기 209를 하면 시급은 거의 최저임금에 가깝죠? 1047원이 됩니다. 기존에는 시급이 높았어요. 식대까지 포함입니다. 280만원 나누기 209로 시급이 높게 나와요. 그럼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했을 때 연장수당이 40만원 들어가 있으면 이건 몇 시간 분을 의미할까요? 나누면 돼요. 40만원 나누기 1047원 나누기 1.5까지 합니다. 이 1.5로 나누는 이유는 50% 가산된 것까지 감안을 하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 26.5시간이 나오죠. 그럼 한 달에 8시간씩 3일 하면 24시간이죠. 주말에 3번 정도 더 출근해도 다 포함된 거예요. 안 줘도 돼요, 추가로. 과거에는 줬어야 됐는데 이제 안 줘도 돼. 불리하죠. 휴일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휴일에 일해도 더 안 줘도 돼요. 20만원 들어가 있어서. 그런데 더 악랄한 건 연차 수당입니다. 이렇게 연차 수당이 10만원씩 들어가 있으면 연차를 안 쓰고 남겨놨다가 나중에 나 수당으로 주세요 하면 받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매월 10만원씩 받았죠. 1년 받으면 120만원이죠. 내가 연차를 16개 있었는데 한 6개 쓰고 10개를 남겨놨어요. 10개를 나중에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달라라고 하니 못 준다는 거예요. 왜냐? 120만원 이미 받아갔지 않냐. 그래서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해서 줄 때도 이렇게 매월 지급됐던 20만원을 다 빼고 주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연차수당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심지어 더 악랄하게 하면 연차를 쓰면 10만원을 월급에서 깎아버리기도 해요. 이게 선지급된 연차수당인데 연차를 썼어? 그럼 연차수당 내놔. 다음 달부터 10만원씩 까.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노동청에서는 불법으로 보진 않아요. 연차수당까지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면 정말 많이 불리해지는 게 맞습니다. 기본급이 이렇게 낮아지고 다른 수당이 늘면 무조건 불리하다 생각하면 되고, 얼마나 불리한지는 연장수당 계산했던 것처럼 시급으로 나누고 1.5로 나누고 이렇게 계산을 좀 해보시면 됩니다. 입사할 때부터 이런 식으로 계약서를 들이밀면, 연차수당 포함되어 있는 포괄임금으로 들이밀면 생각해 봐야죠. 나한테 연장수당, 휴일수당, 연차수당 이런 거 더 줄 생각이 없구나. 그래도 입사할지 말지는 본인이 판단하면 됩니다. 다 알고도 입사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당장 생계가 급하다거나 여기에서 커리어를 내가 좀 이어가야 한다거나 이유가 있으면 입사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나한테 얼마나 불리한 건지, 이 포괄임금이 얼마나 불리한 건지 정도는 알고 입사해야겠죠. 입사했을 때 이렇게 기본급이랑 식대로만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바꾸자라고 했을 때 그냥 거부하기만 해도 됩니다. 이걸 거부했다고 해서 해고를 하거나 이거 동의 못하면 나가, 이런 식으로 하면 부당해고 구제 신청으로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너가 동의 안 해도 그냥 이렇게 바꿔서 줄 거야 라고 하면 추가로 연장근로 했을 때 임금체불로 신고하면 됩니다. 서명만 하지 않으면 기존 이 계약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다만 계약직이고 계약을 갱신해야 되는 시점에서 이렇게 바꾸자라고 하면, 그 거부하면은 계약 만료로 나가라 하면 좀 대응하기가 조금은 어렵습니다. 다음 두 번째, 휴게시간도 잘 봐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무급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 휴게시간이 적혀 있다면 이건 꼭 체크해 봐야 합니다. 시급제의 경우에는 당연히 휴게시간이 중요하고요. 무급 처리되니까. 월급제의 경우에도 내 월급이 최저임금 수준에 가깝다라고 하면 휴게시간이 늘어나면 내 월급이 좀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주 5일 근무하고 근무시간은 9시부터 6시, 그리고 점심시간 1시간, 휴게시간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전형적인 주 40시간 근무죠. 그런데 25년에 세전 월급을 200만 원을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 그래요. 봤더니 휴게 시간만 오후 시간에 30분이 추가가 돼 있는 거예요. 휴게 시간이 1.5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근무 시간이 하루에 8시간이 아니라 7.5시간이 되는 거죠. 사장님은 왜 이렇게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했을까요? 기존 월급은 최저임금에 위반돼요. 25년도에는 시급이 1030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209시간을 곱하면 적어도 209만 원 이상은 줘야 최저시급 이상이 됩니다. 그러나 휴게시간 30분을 더 끼게 되면 최저임금 미달이 아니에요. 7.5시간 곱하기 6일 곱하기 4.34주 곱하기 1030원을 하면 195만 8천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럼 200만 원 주면 최저임금 미달이 아니죠. 사장님은 기존에 최저임금에 미달하던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다시 쓴 거예요. 보통은 최저임금에 맞게 월급을 209만 원까지 올리는 게 맞는데 이 사장님은 인건비를 그냥 줄이는 걸로 시도를 한 거죠. 그래도 휴게시간이라도 그럼 하루에 1.5시간 주면 되는데 그것도 안 지키는 사장님들 많습니다. 계약서에만 이렇게 써놓고 그냥 일은 똑같이 시키는 거예요. 이런 계약서에 서명하면 그냥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약서 쓰자라고 하면 너무 거부하기가 어려우면 자세히 물어보고 녹음이라도 해두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장님들이 근로계약서 들이밀면 부담되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딱 두 가지, 포괄임금이랑 휴게시간은 정확히 이해를 하시고 그 앉은 자리에서도 이게 나한테 얼마나 불리한 건지 딱 이해를 하시고 서명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너무 불리하다 싶으면 사장님 나는 이거는 동의 못하겠다라고 해야겠죠. 근로계약 관련해서 상담이 필요하면 카톡 KWY0131로 연락을 주세요. 상담은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